네, 안녕하세요. 설덕치과 강진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정교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오늘 부정교합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일단 부정교합은 이 골격 내 치아의 개수, 골격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치아가 삐뚤어진다든지 그다음에 뭐 치아가 기울어져 있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치아 원인의 부정교합,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성 부정교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위턱과 아래턱의 골격의 위치라든지 크기의 부조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이제 골격성 부정교합이 있는데, 이제 골격성 부정교합을 위주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교합은 골격성을 얘기하는데, 이제 골격성 부정교합은 위턱과 아래턱이 조화롭게 위치함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정상교합이라고 하며, 아래턱이 더 많이 자란다든지 아니면 위턱이 적게 자란다든지 또는 아래턱이 적게 자라서 위아래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서 치아들이 삐뚤어지거나 정상적인 교합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주걱턱이라든지 안면 비대칭, 그 다음에 무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정교합은 뭐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 치아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면 빨리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적절한 처치를 해서 이런 장기적인 건강을 나를 위해서 이제 평생 희생하는 이 치아라든지 턱을 잘 보존해서 나중에 오랫동안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교합이 있다 보면 일단 뭐 외형적인 문제도 일단 먼저 있고, 치아들이 당연히 삐뚤어지기 때문에 치아를 관리하거나 치아 자체가 튼튼하지 못하거나, 모든 치아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정교합이 생기다 보면 몇 개의 치아들만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다 보면은 그 치아들이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 다른 치아들이 할 역할들을 못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음식을 씹더라도 굉장히 힘이 들어간다든지 오래 씹는다든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치아들이 삐뚤다 보니까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힘이 집중되다 보니까 치아들이 빨리 뭐 상실된다든지 손상된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 치아가 빨리 닳아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근골격계 질환, 뭐 예를 들어서 부정교합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이 목이라든지 어깨 이런 신체 자세들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을 지탱하는 근육들도 굉장히 무리하고 힘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다 보면 만성 통증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뭐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다든지 만성 동통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부정교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뭐 빨리 치료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면 그런 문제는 좀 발생이 덜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뭐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때문에 뭐 심리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 뭐 정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동반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심한 주걱턱, 심한 뭐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씹는 음식들을 먹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굉장히 이제 먹기 쉬운 음식들을 먹으면서 영양 섭취 불균형이 생기면서 뭐 비만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우리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될 것들을 좀 덜 해서 결핍이 생긴다든지 장기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젊은 시절에는 영양 상태를 그게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치아들의 상실이 생기고 가장 역할을 많이 하던 치아들이 먼저 손상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조금 못 씹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영양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주변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뭐 이가 아파서 이를 뽑고 나서 금세 늙어 보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굉장히 뭐 치아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잘 치료를 해서 틀니라든지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해서 그 치아를 잘 대체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주걱턱이 심하거나 비대칭 심하면 사실 임플란트 자체도 부정교합 있는 경우는 굉장히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굉장히
이 영양을 섭취할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종기압의 치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젊을 때 사실 이제 미래에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정말 부종기압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 때 골격적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환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교정병원에 방문해서 교정을 하러 갔는데 골격 문제가 심해서 뭐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판단들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